애늙은이 젊은 꼰대의 한소리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노력이라는 주제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 노력은 과학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노력은 논란의 여지 없이 물리법칙,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노력을 물리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뉴턴의 운동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유해서 노력의 중요성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노력이라는 것은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어떤 물체에 아무 힘도 가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가만히 있지만 힘을 가하는 쪽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노력이라는 힘을 가해야 나의 삶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꾸준히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물체를 밀게 된다면 물체가 이동하는 힘과 내가 미는 힘이 더해져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저축이든 뭐든지 처음에 그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게 힘든 거지, 움직이고 나면 내가 힘을 빼지만 않는다면 그 물체는 가속도가 붙고 곧 순탄하게 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내가 어떤 것에 힘을 가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반탄력을 말합니다. 내가 강하게 벽을 치면 나의 주먹으로 강한 힘이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노력이, 나의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면 나에게 강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노력은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력의 노자는 힘쓸 노, 그리고 부지런히 힘을 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에서 력은 힘력입니다. 즉 꾸준히 힘을 쓰는 힘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F는 ma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F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m은 질량, a는 가속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는 성과가 잘 나오고 누구는 성과가 좀 늦게 나오고 누구는 성과가 아직 안 나오고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질량이라는 재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닝이 20kg로 벽에 박는 것과 트럭이 20kg로 벽에 박는 것은 그 작용 반작용의 힘이 다를 것입니다. 또 60kg의 사람이 60kg의 물체를 미는 것과 100kg의 사람이 60kg의 물체를 미는 것은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이게 체급 차이고 재능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kg의 사람이 60kg의 물체를 쉽게 밀었다고 해서 쟤는 저걸 저렇게 쉽게 미는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60kg의 사람이 60kg의 물체는 충분히 밀 수 있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가끔 자동차 밀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동차를 밀 때 가장 힘든 구간이 시작 구간입니다. 가만히 멈춰있는 자동차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힘,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밀고 있는데 안 밀리다가 이제 살짝 움직이는 그 힘, 그게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차가 조금 움직이게 되면 그 차는 앞으로 나가려는 관성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민다면 그 관성의 힘과 나의 힘이 더해져서 차가 움직이는 속도는 점점 가속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차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가 조금 밀리는 그 시점, 최대 정지 마찰력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지 못하면 그 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그만둡니다. 뭔가 해볼까? 유튜브나 좀 해볼까? 운동이나 좀 해볼까? 살을 좀 빼볼까? 공부나 해볼까? 책이나 좀 봐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다 보면 한번 자동차를 밀다가 얼마 지나지도 않고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안 밀리네, 성과가 안 나오네, 그러면서 포기해버리죠. 그러다가 옆에 있던 100kg 친구가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훅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능 차이인가? 역시 난 해도 안 돼, 이렇게 낙담하게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는 지인이 자기는 근육이 잘 붙지 않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운동하는 걸 봤는데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의 강도가 너무 낮고 운동도 일주일에 2번 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됐다는 것입니다.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힘, 최대 정지 마찰력조차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는 재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강도는 더 강하게, 빈도는 매일,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이 정도는 해야 유의미하게 최대정지 마찰력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바닥입니다. 물론 3개월 만에 몸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떡할 건가요? 그 사람이 재능이 있는 것과 내가 그냥 일반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걸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나는 그냥 정석대로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 강도를 높이고 최소 1년 안 되면 계속 운동을 해야죠. 그것 말고는 몸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포기할 건가요? 포기하면 편하지만 평생 몸이 좋지 않은 채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운동을 내가 시작을 했다가 몸이 안 올라와. 3개월 운동하다가 그만뒀다고 쳐봅시다. 그러고 나서 1년, 3년, 오케이 5년이 지났다고 쳐봅시다. 그때 5년이 지나서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했다면 내 몸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퍼센트 변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몸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졌겠죠. 그렇게 된 이유는 운동을 놓았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재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 몸이 안 좋을 수 있을지언정 옛날의 나의 몸보다는 100%의 확률로 몸이 좋아졌을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내가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나의 삶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꾸준히 그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에너지를 쓰면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당연히 한계가 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밀고 있어야 갑자기 운이 찾아오면서 더욱 쉽게 밀 수 있는 내리막길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꾸준히 밀지 않았다면 그런 운조차 마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타고난 재능과 집안에 돈이 많아서 물체를 밀기 쉽게 내리막길인 코스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평지를 갈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집안이 좋지 못하고 재능이 없어서 오르막길을 올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집안에 돈이 많은 사람은 순탄하게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됩니다. 가끔 우리 평지나 오르막길을 가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포기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나만의 게임을 하면 됩니다. 평지인 사람은 그냥 정석대로 열심히 밀어나가면 됩니다.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나도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평지를 밀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르막길을 올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사실 제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집안에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아니면 사기를 당했거나 내가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거는 저는 사실 노력을 해라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내가 초, 중, 고 정도는 졸업할 수 있는 지능과 그냥 건강한 몸을 가졌다면 정말로 힘들고 남들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정석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민다고 해도 가속도도 잘 안 날 거고, 또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식에서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순탄히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항상 파도를 그리면서 이 최악의 시기와 최고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뭔가 나의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뭔가 환경이 못 받쳐줘서 오르막길을 오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금 더 많은 노력과 조금 더 오랜 시간 그 노력을 지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운이 좋지 않아서 오르막길을 가고 있지만 언젠간 그 오르막길이 끝나고 나의 응축된 그 노력, 그 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산이 높았으니 깊은 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 높은 곳에서 내가 쌓아놓은 그 스노우볼을 굴리면 그래도 조금 늦고 조금 더 남들보다 더 힘들었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분이시라면 제가 감히 조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간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 힘든 시기가 지나면 순탄한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 노력이라는 것을 물리 법칙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누가 더 빨리 가고 누가 더 멀리 가냐는 재능의 차이가 맞습니다. 운도 어느 정도 따라야 되겠죠. 그렇다고 내가 운과 재능이 없다고 해서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속도보단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공감이 되고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